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꼼수입니다. 느닷없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지금 민주당 끝까지 반대로 일관해왔죠. 그러다가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지금 불과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특히 최근 들어서 부쩍 연금개혁안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엊그제죠. 그러니까 23일 오후에는 느닷없이 SNS에 연금개혁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런 글을 올렸었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소득 대체율을 45%로 할 것인지 아니면 44%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리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오다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갑자기 소득 대체율 45% 방안을 얘기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입니다. 그 안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느닷없이 올렸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치 민주당이 크게 양보를 하는 듯이 사기를 쳐서 연금개혁안에 합의해 줄 테니 영수회담을 개최하자,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3%에 45%는 민주당의 안이었지 여당의 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죠. 그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보니까 처리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우리 안은 분명히 44%인데 우리가 언제 45%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사기 제안이죠. 사기 제안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연금개혁안에 목을 메어왔던 것이죠. 그러자 이틀 뒤인 오늘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면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죠.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안을, 그리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을 각각 지금 최종안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틀 만에 소득 대체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는 말이 1%포인트지 2093년까지 추산을 하면 무려 1,00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규모의 소득 대체율을 결정하면서 불과 이틀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논의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신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의견 차이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살시킬 수는 없다. 우리 당 내에서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모두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 대체율 1%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93년까지 추산할 때 무려 1,000조 원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슬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뒷다리를 잡고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 갑자기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목을 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계획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여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도록 여당안을 전격 수용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보다도 최상병 특검법 처리의 명분을 쌓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마 관심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 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가맹사업법 이런 법안들도 모두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별법 재의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훨씬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덜러리를 서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그만큼 부담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연금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비롯한 방금 말씀드린 양국관리법, 국가유공자법 이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삼으려는 그런 전략적 수단으로 연금개혁이라는 미끼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연금개혁안을 말하자면 꽃놀이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당이 받아들이면 여당의 동의하에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비롯한 문제의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당을 크게 흔들어 놓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유도를 했건 어찌됐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들에게는 분명 좋게 비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누적시켜서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운운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마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죠. 마치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연금개혁을 죽어라 반대했고 야당인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연금개혁이 통과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혹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 데서도 그 같은 노림수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재의결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에 올인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 정도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안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 더 흔들겠다 이런 의도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아마 오늘 장외 집회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시동을 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조금만 더 흔들면 이제 탄핵으로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내달 7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 역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기소가 불가피해집니다. 특히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지금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연금을 고리로 여권을 흔들고 있는 것도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여권에서 이재명의 제안에 대한 화답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지금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혀를 찌르는 전공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